안녕하세요, 일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는 분들보다 실패하시는 분들을 훨씬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정말 다이어트를 다 성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들 살면서 다이어트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근데 이제 요요 없이 유지 가능한 다이어트 성공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살이 좀 빠져도 조금만 지나면 요요 와서 체중은 더 늘어나고, 아니면 애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음식 섭취량을 줄이면서 이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죠. 무탄수화물,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음식 섭취량을 확 줄이는데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음식 섭취를 줄이거나 운동을 병행해서 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 건데, 다들 이걸 안 하고 이 살이 잘 빠지는 몸 상태를 만들지 않고 애초에 그냥 굶어서 시작을 하니까 시작부터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살이 잘 빠지는 모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기 위한 핵심이 바로 대사, 그러니까 대사 능력이라는 건데, 대사라는 거는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긴 하지만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을 연소시키던, 아니면 근육을 합성을 하던, 아니면 우리 몸이 회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대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사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이 대사가 망가지면 우리 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살기 위한 전략만 취하게 되는데, 살을 빼거나 아니면 근육을 만들거나 하는 사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몸은 전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생존 모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비상연료인 이제 지방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지방 대신에 근육을 녹이기 시작해요. 우리 몸은 이 비상연료인 지방을 최대한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이게 지방을 연소하는 게 아니라 먹는 대로 족족 지방으로 저장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근육이 빠지게 되니까 기력도 컨디션도 다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시키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망가지면 재생 그리고 회복 시스템이 아예 맛이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손상되는 세포보다 이 재생되는 세포가 많아야 하는데, 대사가 망가진 사람들은 재생보다 손상 그리고 파괴되는 세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회복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아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컨디션, 그 다음에 뭐 면역, 체력, 모든 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상태는 우리가 전지 상태, 즉 아까 이야기한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몸 상태가 됩니다. 참고로 이 상태에서는 근육이 자라지도 않아요. 어쨌든 살이 잘 빠지게 되려면 이 뇌에서 지방을 써도 괜찮다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 대사가 정상적일 때만 작동을 합니다. 어쨌든 이 대사가 망가지게 되면 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요약을 하면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된다는 거는 이 지방을 태울 수 없는 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하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대사가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대사 자체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꼭 시작은 굶어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스트레스랑 염증 폭탄이 되고요,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할 수가 없는 몸이 되니까 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몸을 망가뜨리는 종합 선물 세트를 한 번에 받아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은 당연히 안 빠지고 생각 이상으로 건강이 엄청 나빠집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해지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이 무홀경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남녀 할 거 없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늘 아파요. 엄청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까지 추가를 한다?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 운동할수록 근육이 녹아. 마이너스야.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북한 다큐멘터리라던가 아니면 북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료가 없어서 일단 이 사진으로 대체는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건강해 보이세요? 되게 이 꽃다운 나이에 지금 몰골이 이래요. 이런 분들 건강해 보입니까? 사실상 다이어트 끝판왕이잖아요. 이게 이제 원하는 엄청 굶고 엄청 노동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나중에 이제 다이어트가 됐을 때 보기 좋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은 엄청 하고 굶어서 빼면 건강 그리고 외모 전부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망가진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식단이고 운동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인스턴트라든가 아니면 당덩어리 같은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엄청 쉬우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회복이 잘 되는 몸이 살이 잘 빠지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이 회복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도 만들고 지방을 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첫 단추는 이것부터 끼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손봐야 될 게 뭐냐, 우리 몸에 이 각성 정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카페인,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생활습관 등으로 각성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자율신경계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교감신경은 각성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좀 다운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성이 되게 올라와 있으니까 교감신경이 엄청 튀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낮추는 것부터 해야 대사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애초에 첫 단추부터 못 끼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지금 알려줄 4가지가 우리 이 밸런스를 맞추고 이 대사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카페인 끊기, 새끼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7시간 30분에서 8시간 30분 수면시간 확보, 그 다음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 이 지금 알려줄 4가지가 이 자율신경계 밸런스를 맞추고 대사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끊기인데,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힘들 거예요. 특히 카페인을 하루에 3-4잔 이상 먹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 번 먹을 때 막 샷을 되게 추가해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을 먹으면 막 피로가 사라지고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은 피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가려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건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성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적응할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카페인 효과는 6시간에서 8시간인데 이게 빠지면 피로가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근데 설상가상 이 고용량 카페인을 많이 먹었다 이러면 또 그 영향으로 밤에 야간 각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은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것도 결국 각성 상태가 너무 올라와서 회복이 안 되는 몸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카페인을 섭취를 할 때 이 아데노신 수용체 내성치를 안 높이면서 섭취하는 되게 이제 사기 치트키가 있는데, 이건 주제랑 벗어나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딱 2-3주만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카페인 내성은 싹 다 빠집니다. 아데노신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줄게 돼요. 근데 이 2-3주가 엄청 힘들 겁니다. 피로감이 엄청나고 되게 막 무기력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하루 한 잔으로 줄이거나 그러지 말고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끊고 나서 두통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건 진짜 심각한 이제 카페인 중독이니까 반성하시고 그냥 두통 가진 채로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새끼 챙겨 먹기입니다. 일단 특히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잘 먹어야 되고요. 그래야 밤 동안에 우리가 수면을 하는 동안 공복 상태에 길게 있잖아요. 공복 상태였던 몸에 이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대사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서 이 식욕이 올라오는 걸 막아줍니다. 근데 이 아침을 거르고 공복 상태가 길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각성 상태가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식욕이 말도 안 되게 튈 수도 있어요. 이게 저조차도 이렇게 하면 참기 힘들 정도로 식욕이 막 터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막 식욕이 튀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말도 안 되게 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나 이 자극적이고 그리고 달고 칼로리가 되게 높은 그런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결국 혈당 스파이크도 오고, 그러면 이제 피로감은 더 느껴지고 식욕이 자꾸 더 자극되는 그런 습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정해진 시간에 새끼 잘 챙겨 먹고 아침은 꼭 드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 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대사가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면 살이 더 잘 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막 분비되는 동안에 지방 연소가 많이 억제되는 것도 있고요. 회복에도 좀 되게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면을 엄청 방해하는데, 이건 다음 파트인 수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7시간 30분에서 8시간 아니 8시간 30분 수면시간 확보하기. 일단 우리 몸은 잘 때, 그러니까 수면에서 회복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안 되면 뭘 하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수면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저는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요 하는 분들은 이게 각성 상태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불규칙한 생활습관,
카페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야간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잠이 원래 잘 안 와요. 그래서 막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지거나 잠이 그렇게 당장 안 오니까 휴대폰 더 보고 이러는데 이게 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려면 당장에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일단 자기 전에 먹는 거, 그리고 특히 휴대폰부터 좀 이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때 TV 켜놓고 불빛이 있는 상태에서 자려는 사람들도 다 끄고 주무셔야 되고요. 이 소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TV 켜놓고 막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전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불빛들은 멜라토닌을 억제를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기 전에 식사를 하면 우리가 이 소화 과정에서 심박수와 체온을 올립니다. 이게 이제 수면을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잘 때 모든 기능들이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즉 쉬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자면 어쨌든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들이 쉬지를 못하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휴식을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에 더 피곤해집니다. 그럼 보상심리로 시욱이 또 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안 좋은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전에 식사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가벼운 유산소. 유산소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아까 운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가벼운 유산소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숨이 살짝 차지만 이 기분이 상쾌한 정도의 빠른 걷기나 조깅 정도는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가 대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해서 대사가 오히려 빨리 복구됩니다. 그럼 이제 생체 리듬 안정, 우리가 코르티솔, 그러니까 즉 스트레스 정상화가 되면서 이 자율신경 밸런스 회복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멜라토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햇빛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봐야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봐야 밤에 잠을 더 잘 잔다는 이야기죠. 이제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제 막 놀다가 밤만 되면 막 완전 기절을 하거든요. 꿀잠을 자요. 이거 그냥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햇빛을 충분히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잘 나와서 그때 이제 잠을 더 잘 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사가 정상화가 됐다면 드디어 살을 잘 뺄 수 있는 몸을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대사 능력을 올려야 돼요. 대사가 정상화가 됐다는 게 대사 능력이 올라간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사가 정상화가 됐다는 거는 정말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제 굴러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대사가 올라가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럼 대사 능력은 어떻게 늘려야 되냐? 첫 번째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늘리셔야 돼요. 강도를 좀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 근력 운동은 당연히 병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섭취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아웃의 밸런스를 같이 올려줘야 돼요. 내가 소비하는 만큼 그만큼 섭취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이제 인아웃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 굴레가 딱 맞춰서 점점 증가가 돼야 돼요. 이때는 체지방이 빠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핵심은 이 섭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왜 살이 안 빠지지? 이게 체지방이 계속 그대로네? 라고 마음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섭취량이 늘어나는데 이거 체지방이 안 낀다는 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살이 막 찐다 그러면 그때는 먹는 양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운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이왕이면 운동량을 늘리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대사량을 늘려놨어요. 남자 기준은 한 2700칼로리, 여자 기준 이제 한 2400칼로리까지 섭취를 해도 체지방이 안 낀다 라고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섭취량을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700칼로리에서 줄이려고 하면 사실상 줄일 게 이제 없거든요. 정말 굶어야 돼요. 근데 2700, 2400칼로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내가 줄이게 된다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을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냐? 섭취량을 줄이는 거는 너무 많이도 말고 200칼로리 정도 줄여나가면 됩니다.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줄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2700칼로리를 세팅을 했는데 빨리 빼고 싶어서 막 700칼로리를 한 번에 막 줄였다. 이러면 우리가 여태 복구했던 대사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빼야 되냐? 남자는 한 12에서 15? 그러니까 많이 빼봤자 12%고 여자는 한 21에서 24. 정말 이상적인 그런 이상적인 체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하는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 이제 체지방입니다. 남자는 아무래도 이게 근육량이 높다 보니까 10에서 15 정도가 유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높아도 괜찮긴 해요. 한 25, 26까지도. 제가 직접 봤을 때 대부분 살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인바디를 재면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체지방이 막 30% 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특히 근육량 늘어나는 게 빠르지가 않아요. 되게 느린데 이때 21에서 24%까지 빼려고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지방량이 엄청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한 26 이렇게까지도 괜찮다. 그리고 체중 감소로 따지면 한 달에 1kg에서 1.5, 일반인 분들은 많아도 2kg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고도비만이다 그러면 한 달에 3kg까지는 괜찮습니다. 고도비만은 왜 3kg까지 괜찮냐, 높은 체지방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성인병의 위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빼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8kg 빼고 싶어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정육점 가서 삼겹살 8kg를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그게 한 달에 뺄 수 있는 양인가 한번 눈으로 보시고 계획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돼지랑 사람이랑 질량이 별로 안 달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네, 그리고 한 달에 1kg만 빼도 1년이면 12kg고 2kg 빼면 24kg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빼야 아주 요요를 막을 수 있고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에도 유지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게 한번 목표 체중 찍고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빠지고 나서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내가 목표를 하는 그 체중을 찍는 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천천히 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대회를 나가겠다, 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하면 뭐 2 이상 빼야겠죠, 당연히. 근데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체지방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1kg에서 1.5kg 천천히 그렇게 빼는 거,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휴식, 회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이게 쉬라는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진짜 컨디션이 완전 맛이 간 분들, 그 다음에 대사를 복구를 시켜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정말 뭐 아프거나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데, 근데 이제 몸이 정상인데 그냥 조금 처지는 느낌이나 아프진 않는데 그냥 조금 기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타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그냥 운동 빡세게 하십시오. 생각보다 운동 강도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할 땐 제대로 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고, 요게 제일 좋아요. 다이어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다이어트 전에 대사부터 복구를 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사가 정상화가 됐으면 대사를 올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천히 감량하기. 그 다음 네 번째는 유지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는 유지 전략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는 안 했고요. 그럼 다음에는 다이어트 후에 유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다이어트가 실패를 했으면 우리가 이게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시작부터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현재 몸 상태에서 어디부터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루틴을 짜야 되는지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상담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